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쌤 김도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많이들 우시셨습니까? 그런데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많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와, 손발이 정말 오그라질 정도로 추위가 강한 한파가 좀 온 것 같습니다. 건강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건강을요,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 먹기 위해서 산다, 이런 말들이 좀 있잖아요. 그 부분에요,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때때의 제철 먹거리를 우리가 먹으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해서 좀 찾아보니까요, 이 제철 먹거리가 뭐가 있었다 보니까 거의 따뜻한 국물과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네요. 뭐 빙어도 있고요, 숭어도 있고, 물고기가 좀 많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새조개도 제철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신 다음에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먹거리 수산시장 가셔가지고 좀 챙기셔갖고 건강 한번 챙겨보신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영양 만점해서 건강도 좀 챙기시고요. 주식승천은 영양 만점 대신에 계좌 만점 만들어 가면서 오늘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10.11포인트 상승 마감한 1963.8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1포인트 상승 마감한 520.9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치 1.6원 상승 마감한 1065.30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발의 급 이벤트에 훈풍이 좀 불었죠. 이에 화답이 되면서 시장이 강한 상승세 쪽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다 동반 상승세였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속에서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떠한 성적표를 냈는지 궁금하거든요.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성적표 확인하러 갑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의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됩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테크닉스가 1.99% 상승 마감하면서 7.4%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또한 어제 의견을 주셨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오늘장 시초가 46,600원의 이익 실현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25.7%로 포트에서 제외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고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GST가 현재 3.21% 하락 마감을 하면서 8.2%의 손실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MCNX가 1.64% 상승 마감을 하면서 6.9%의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3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벽산이 2%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익률은 하지만 22.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림기계가 0.47%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수익률 1.6%를 기록하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월요일장 유니크를 목표가를 5,3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를 4,21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보유하고 가져가도 된다라는 의견에서 목표가 손절가를 다시 한번 언급드렸고요. 하지만 포트에서는 시초가 4,580원의 약 수익 구간 0.7% 수익 구간으로 수익 실현 매도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은 4,850원의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요일장 매도 의견으로 포스코를 오늘장 시초가 309,500원의 포트에서 2.7% 손실 구간으로 포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삼성 SDI 152,500원으로 신규 편입 성공되었고요. 금요일이 아니라 어제 월요일장이었죠. 정정합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화이텍이 4.79% 강한 상승세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6.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겠고요. 아시아나항공 탄력 둔화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다시 한번 2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22.9%로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의 두 종목이 나란히 오늘 손을 잡았습니다. 넥스턴과 한진중공업홀딩스가 21.8%로 3위를 기록합니다. 또 예병군 멘토의 SK네트워크스인데요. 18.2%로 4위를 기록하고요.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16.6%로 5위를 기록합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5.7%로 1위를 기록하고요. 그러면 명예전당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명예전당의 원칙은 수익률 1위일 경우에 추가적으로 명예전당 멤버보다 수익률이 좋았을 경우에 들어오는데요. 김영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25.7%로 금메달을 기록하고요.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가 24.2%로 은메달을 기록합니다. 분명한 건요, 여러분들 그 수익률 1위를 했을 경우에요, 이익 실현으로 포트에서 제외됐을 경우에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명예전당에 들어옵니다. 예병군 멘토와 김용준 멘토가 들어가셨네요. 자, 오늘 함께할 멘토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이효열 멘토 그리고 남은호 멘토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그래도 시장을 바라보면서 중소형주, 대형주 모두 다 좀 강하게 웃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에서 깜짝 이벤트 미리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요. 역시 유동성의 확대라는 좋은 희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이월 멘토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제 코스닥 시장은 계속 추세가 좋았거든요. 그동안에 추세가 상당히 좋았고요.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뭐 계속 또 수급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추세여서 걱정은 좀 안 됐었는데, 사실 코스피 시장이 1950선 밑에서 좀 부담스러운 흐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번 주 들어서 연 이틀 양봉을 좀 내면서 강한 좀 거래가 들어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다소 안도한 그런 이번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도를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추후 전략은 잠시 뒤에 들어보고요. 남은호 멘토는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친구라는 영화의 제일 끝장면에 이런 말 나오죠. 장동건이가 죽으면서 마이무따이가 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어저께 시장과 오늘 시장이요, 이 외국인들의 선물에서 매도친 부분에 대한 전형적인 마이무따이가 이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선물에서 외국인들 장난 너무 많이 쳤거든요. 10,000계약, 11,000계약씩 매도하고 쭉 매도하고요. 또 매도했다가 이제 중국의 불확실성이 확실히 좀 제거되는 모습이 나오니까요. 급격히 어저께 4,800계약, 오늘 2,300계약 순매수하면서 일단 시장을 좀 돌려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화답하듯이 오늘 기관들도 연기금을 앞세워가지고 약 한 500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전반적인 수급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간 조금 좀 특이한 점이나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요. 아무래도 이제 그간 최근에 코스닥의 상대적으로 거래소 대비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왔었는데, 오늘은 살짝 주도권이 조금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거래소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어저께 제가 이런 말씀해 드렸잖아요. 1960포인트는 뚫고 안 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1940포인트가 안 깨지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한 바닥 속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절대 쉽게 무너질 수 없다고 말씀해 드렸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째 거래량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멋지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갔다는 점은요, 이것 또한 좀 긍정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요, 두 분께서 오늘 혹시 특징적으로 살펴보았던 업종이 있다. 난 이 종목은 상당히 눈에 두드러지더라. 향후 더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좀 언급해 주시죠. 이열 멘토? 네, 오늘 특징적이었던 업종은 저는 이제 두 업종이 좀 눈에 띄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 부품주들. 사실 뭐 굉장히 하락이 좀 깊었어요. 사실 작년에도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너무 좀 낙폭이 크지 않나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우려를 역시 뭐 갤럭시 S5라는 어떤 신제품 출시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뜨면서 아마 매수세를 좀 자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낙폭이 과했던 휴대폰 부품주들이 대거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동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좀 상승을 했는데 역시 환율이 다소 좀 안정되는 흐름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좀 상승을 했고요. 또 엔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5엔대 밑에서 좀 안정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반등했던 것이 좀 특징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거래소 쪽이 상승을 했는데 뭐 그동안 사실 크게 좀 약세를 좀 계속 이끌었던 종목이었죠. 삼성전자, 현대차가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했다라는 점이 특징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요. 전체적으로 자 시장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요, 우리는 나무노멘토는 어떤 업종 또는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었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우리 거래소 시장,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거래소, 예. 거래소 시장에서 꼴찌들의 반란 이렇게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LG 그룹주들 그간에 참 진짜 미운 오리 새끼도 이런 새끼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LG 이노텍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전자까지 최근에 상승 흐름들 굉장히 나타나고 있고요. 건설주 측면에서도 보면 이 GS 건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최근에 강세에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선반영이 굉장히 많이 되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은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대형주가 한 번에 주도 하에서 올라가는 장세라기보다는 당분간은요, 아무래도 순환 장세 속에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맞춰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으니까요, 곧 뭔가 들이닥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들이닥칠 것 같은데요. 뭐냐면 훈풍, 돈다발, 돈주머니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됐던 시황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열 멘토. 네, 먼저 CJ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차트상의 흐름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를 좀 살리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에 바닥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만원 선의 바닥을 확실히 다지고 추세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역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나서 반등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펀더멘털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 보유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특징적으로 성호혜택이 또 다시 한번 15,000원 이상으로 좀 올라와 줬는데요. 15,000원 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5,000원 선 자체가 굉장히 좀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로 오히려 빠지면 밸류에이션상으로 보면 지금 14,500원 이하에서 좀 저점을 다졌는데요. 과거에도 제가 편입해 드렸던 가격이 아마 요 부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000원 이하는 좀 밸류에이션상으로 싸지 않나 생각이 돼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보는 흐름, 역시 21선 안착 여부를 보시면서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LG 디스플레이 또 역시 오늘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렇게 추세를 타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특히 추세선을 깨지 않는 종목들은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역시 패널에 대한 기대감들, 또 UHD TV 양산 뭐 이런 부분이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또 LG그룹도 전반적인 흐름이 좋았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흐름상으로 보면 최근에 그 고점이었던 25,000원선을 확실히 좀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매수 관점,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LG상사 말씀을 드리겠는데, LG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기 추세는 일단 우상향, 지금 이제 추세를 약간 타기 시작한 그런 모습이고요. 모멘텀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좀 저평가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반등을 좀 매수세가 이끌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을 드려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이제 매도 처리를 하는데요. 이제 포트에도 꽉 찼고요. 사실 항공주는 올해 제가 봤을 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환율 문제도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유가 부분도 그래서 상승하는 흐름이지만 역시 뭐 아시아나 같은 경우 뭐 재무구조 부분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탄력이 좀 생각보다는 많이 탄력이 좀 나오질 않아서 일단 시초가 매도하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까지 의견을 좀 주셨고요. LG 상사 흐름을 보니까요. 기관들이 가스에서 석탄으로 갈아타는 것 같습니다. 좋은 흐름들 계속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나무르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는 이제 정리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이제 이란 제재 6개월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 나왔으니까 내일 포스코 좀 더 흐름 좋겠네요. 자, KB금융부터 보겠습니다. 39,250원으로 오늘 강보합선으로 마감이 됐는데 어저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나와가지고요. 아이고야 또 어떡하나 이랬는데 왜 좋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적인 어떤 충격보다는 올 한 해에 이 금융의 지주회사로서 그리고 새로운 증권 회사들을 인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후보로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들은 앞으로도 향후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요. 그간 오늘 가벼운 모습들을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현대중공업 이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 모양에서 지금 딱 산처럼 하나 그려져 있죠? 그죠? 자, 바꿔드릴게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BDI 지수인데요. 꼬리를 튼다. 꼬리를 친다. 이게 상당히 기분 좋은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자, BDI 지수가요. 전주말에 이제야말로 다시 급락 2300포인트에서 13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주말에 꼬리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은 LS 산전인데요. LS 산전, 요즘에 좀 재밌어요. 5일 연속으로요. 2시 50분만 되면 깜짝 쇼를 펼치네요. 계속 음봉으로 떨어져 있다가 동시효과 때 당기는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계속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 S1인데요. 탄탄한 흐름이고요. S1 말씀해 드릴 때 이 삼성의 지배구조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볼 수 있다. 그리고 에버랜드의 이 건물 관리사업부 인수는요. 굉장히 큰 폭의 이익을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도를 타면서도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추천해드렸던 삼성 SDI 오늘 장중 흐름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보합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점검을 잘 해보았고요.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준비한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과연 앞으로 우리가 훈풍 얘기를 좀 살짝 내비쳐 봤는데요. 더 강한 훈풍이 들어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목 발견 신봤다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슈 기사를요, 우리 이효열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뭔가 궁금한데요. 상당히 오늘 앞에서 휴대폰 부품주 언급을 좀 해주신 것 같거든요. 오늘 스펙 찾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의 후속 모델인 갤럭시 S5 출시를 앞두고 수혜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S5는 오는 3월에서 4월경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갤럭시 S5에 추 장착될 가능성이 높은 스펙은 손떨림 보정 기능, 지문인식 센서, 무선 충전, 메탈 케이스 등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과거 패턴을 감안하면 이번 갤럭시 S5의 경우에도 신규 모델 기대감으로 스펙 공개 전 1개월 동안 가장 높은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에 따른 이효열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네,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을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 강하게 올라왔고요. 나무르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갤럭시 S4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1년 넘었나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노트3도 얼마 나온 지 안 됐고요. 근데 벌써 S4가 나온다. 와, S5가 나온다. 아이폰 5하고 이제 견주기 위해서 5가 나오는 건가요? 궁금한데요. 오늘 상당히요, 이 부품주들 너나 할 것 없이 강하게 올라왔고요. 뉴스로 또 언론 플레이도 상당히 강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 또 우리 좀 상세하게 들어볼게요. 와, 기능도 되게 좋아졌네요, 스펙들도.
네, 일단은 사실 이제 그동안에 그 부품주들이 사실 굉장히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이제 그 고사양의 그런 휴대폰에 대한 어떤 판매 둔화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감으로 좀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는데 오늘 아마 시원스러운 뉴스가 좀 나오지 않았나,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사실 뉴스는 나온 지가 좀 며칠은 된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좀 반응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기능들이 계속 향상이 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휴대폰 역시 고사양 속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웨어러블이라든가 뭐 또 휘는 뭐 여러 가지 기기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신기술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S5에서도 아마 그런 기능들이 보강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예상되는 것이 뭐 손떨림 보정 기능이라든가 지문인식 센서라든가 또 메탈 메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방수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선전에서도 뭐 그런 선전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작용을 하고요. 또 이런 어떤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마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주가의 어떤 그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광고 봤어요. 네. 그 같은 그 S4였는데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 물에 이렇게 싹 씻는 거를 좀 봤거든요. 오늘 이 방수 케이스 언급이 좀 되면서 바닥권에서 결국 이 메탈 케이스 업체가 상당히 강한 반등, 오전엔 한 단위 지금 네. 뭐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손바뀜이 좀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더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주가들이 굉장히 바닥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가가 상당히 높은 그런 수준에 있다라면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 대표적인 파트론이라든가 뭐 인터플렉스라든가 대체적으로 유명했던 그런 그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수준은 지금 상당히 뭐 어느 때보다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또 최근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하루의 흐름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 그동안 또 매수를 했던 모습들도 어느 뭐 종목들에 따라서는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부담은 좀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열 멘토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분명히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좋은 IT 부품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이 위축되면서 동반해서 주가의 상승을 발목을 잡혔는데요. 오늘 그 기지개를 분명히 핀 거는 같습니다. 자, 최근에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휴대폰 또는 스마트 기기들이 나올 때마다 부품주들의 흐름이 한동안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는지 더 추가적인 훈풍은 가능한지 나무로 멘토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휴대폰 부품, 그리고 특히 갤럭시 S5 관련된 종목들 모두 뭐 점핑 다 나왔는데요. 이게 다 정말 올라갈 만한 종목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몇 종목들은요, 도저히 이렇게 이 주가에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다, 이래 봅니다. 우선은 한당 같은 경우에 옛날에, 정말 좋은 기업 아닙니까? 그죠? 워낙에 유명했던 기업인데, 지금 여기 이 그림 하나 보시면은요, 지금 코스닥에도 옥석을 잘 가리면은, 제가 이제 요즘 코스닥을 거의 안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요, 깜짝 놀랄 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오전에 한단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매출액인데요. 매출액의 증가 속도 굉장히 빠르죠. 그게 마찬가지로 순이익, 영업이익 모두 다 상승 흐름들이요. 지금 13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가를 보니까요. 웬걸 6,000원까지 떨어져 있다가 지금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 이상은 이 관련 부품들 재평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래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작년 이 갤럭시 S4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같이 빵 들어가서 정말 부품주들의 수혜를 크게 입었지만 이 갤럭시 S5가 과연 그 정도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삼성전자의 소위 말해서 갑의 횡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매출량이 많아진다면 부품업체들의 어떤 매출량과 이익은 좋아지겠지만 만약에 이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어떤 실적이 나온다면 이 부분 좀 리스크는 분명히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요, 이 부품주들 중에서 좀 옥석 전문가분들께 좀 상의를 해가지고요, 좀 좋은 옥석 가린다면은요, 상당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요, S5에 대한 스펙 자체가 일부 좀 공개가 됐는데요. 가장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손떨림 보정 기능이 좀 더 강화됐다라는 거, 그리고 지문인식 센서가 장착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말 맞고 탈 만했던 무선 충전이 드디어 완제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메탈 케이스 언급이 좀 됐는데요. 상세하게 수혜주 한번 옥석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열 멘토. 네, 오늘 뭐 뉴스에도 그렇게 좀 나와 있었습니다만, 뭐 손떨림 보정 기능이라든가, 뭐 지문인식 센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뉴스에 뭐 이미 좀 언급이 됐는데요. 손떨림 보정 기능에서는 역시 이제 AF 액추에이터를 주로 생산하는 자화전자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좀 좋았어요. 추세도 보면 최근에 하락이었거든요. 계속해서 뭐 과거에도 제가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어제부터 이제 추세를 좀 돌파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수급상으로도 보면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약간씩 좀 매수하고 또 기관도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굉장히 쌉니다. 주가가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가가 좀 싸기 때문에 부담은 전혀 없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일단 손떨림 보정 기능 쪽에서는 자화전자 쪽이 좀 하이소닉이라든가 자화전자 쪽이 특별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지문인식 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크루젤텍이라든가 또 제가 갖고는 파트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론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이제 제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상태고요. 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주가가 좀 낮은 상태고, 다만 지금 전체적인 수급적인 흐름도 좀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에 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 확연히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급면에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없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무선 충전 쪽에서는 역시 뭐 대표적으로 RF텍이나 이렌텍, 그래서 RF텍이 오늘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으로 갔던, 뭐 거래는 굉장히 폭발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메탈 메시 쪽에서는 잉크테크, 그리고 방수 기능 쪽에서는 뭐 우전앤 한단, 이런 기업들이 오늘 전체로 올랐고요. 그 외에도 뭐 인터플렉스라든가 플렉스컴이라든가 여타 뭐 관련한 부품주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월 멘토와 함께 좀 상세하게 좀 들어봤고요. 나무르 멘토는 이 속에서 어떤 옥석 가리기, 바운드리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어떤 것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사실 기대했던 부분들은요, 갤럭시 S5에서 자기 공진식 무선 충전 시스템이 도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자기 공진식이라면 기존에 우리 이제 무선 충전 방식이요, 휴대폰을 이렇게 갖다 올려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올려놓으나 꼽으나 그게 거기서 거기죠. 근데 자기 공진식이라는 것을 띄워넣어도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게 역시 특허를 가장 많이 2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고요. 그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게 삼성전기, 이렇게 되는데요. 아직은 조금은 시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 자기공진식은 요거 하나 또 이 관련된 혁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인터넷 쓸 때 지금 와이파이 존에서 선은 꼽지 않고 쓰잖아요. 자기공진식이라는 게 그 룸에 들어가면 그냥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좀 다용도, 요즘에 라이파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등으로, 즉 이 LED가 와이파이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이 자기 공진식 무선 충전도 앞으로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들 관련 종목들도 조금 이제 볼 타이밍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현재까지 종목들을 보면 지금 잠깐 메탈메시 이야기 나왔는데요. 메탈맥시 아직은 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잉크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요 조금 다가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이 성공과 기술 성공과 실패보다는 상용화의 문제인데, 결국에 이제 메탈맥시 쪽의 확대는 계속되지 않겠나. 그래서 관련 종목들 현재의 밸류상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면 이들 종목을 공략하는 거 결코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체적으로 무선 충전 쪽의 사업부는 분명히 삼성전기가 TF팀을 꾸렸습니다. 그 부분에 놓고 봤을 때 삼성전기를 타표 쪽으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두 분이 그래도 이 많은 IT 부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여기다가 붙이고 저기다가 붙이고 계속 IT 부품, 정말 제일 어려운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이 이쪽에서 메탈 케이스가 제일 좋으면 갑자기 또 메탈 케이스 쪽으로 또 뛰어들게 되고요. 네, 이러면 또. 자, 왜 탑픽 종목이 됐는지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파트론은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먼저 됐습니다.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에 한번 실적을 잠깐 좀 보시면요. 지금 파트론의 시가총액이 7,663억 원입니다. 그런 수준인데 전체적으로 재무제표를 보시면 물론 총자산 대비해서는 좀 시가총액이 비싸긴 합니다만 놀라운 것은 작년의 실적입니다. 2013년 지금 예상 실적이 매출액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이제 드디어 1조 클럽에 가입이 되는 거고요. 또 영업이익도 지금 1,300억 원대까지 늘어나고 순이익도 1,000억 원 이상이 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면 지금 상당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다가 갤럭시 S5의 어떤 이런 효과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 상반기는 분명히 매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덧붙여서 밸류에이션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수급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수급상으로 봤을 때 기관의 여긴 다른 부품주들도 물론 이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미리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는 외국인화 기관이 매수세를 벌써 가동을 어느 정도는 해왔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적이나 뭐 어떤 그 차트적 기술적인 분석 흐름상으로 좀 봤을 때요. 굉장히 추세적으로도 좀 낮은 상황, 또 주가가 낮은 상황이고요. 바닥에서 보면 지금 13,000원 선에서 지금 대량으로 좀 거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13,000원에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온 그런 모습이고요. 이후에 그 숨고르기를 하다가 오늘 다시 한번 점핑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이전 고점이죠. 지금 18,000원 선까지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볼 만한 현재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좋은 흐름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파트론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론을 탑픽 종목으로 왜 선정했다라는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나우멘토는 사실 IT 부품주, 지금 적정 주가 대비해서 낮은 부분의 밸류를 받고 있는 것들도 워낙 많은데요. 실적이 가미되면서. 그런데 지금 삼성전기를 탑픽 종목으로 주셨거든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항상 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적은 리스크 속에서 적정 수익률, 그리고 리스크를 좀 안고 높은 수익률, 그리고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한다면, 일단 우리 이열 멘토님 같은 경우는 확실한 중소형주들을 가져왔으니까 저는 조금 더 리스크가 적고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모르는 종목 투자 안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가져왔는데, 삼성전기 지난 1년 동안 보면은 참 이 비참한 1년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여기 이제 요 그림부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항상 제가 보여드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보시면 빨간색 막대가요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전혀 줄어들지도 않고요. 이익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향후 이제 성장성의 문제를 가지고 언급이 되었는데 그것보다는 자 일단 갤럭시 S5에서 관련해가지고 인덕터의 전량 채용에 따른 이제 이 EMC 부분, 말이 너무 어렵다, 그쵸? 하여튼 뭐냐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IC, 컨덴서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코일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장성이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장착되는 카메라 화소가요, 800만 화소, 900만 화소, 1000만 화소가 아니고, 한 1600만 정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1600만급 화소급의 카메라 모듈이 장착된다면 이 또한 모듈 모터 등에 관련해서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부품주 중에서도 과학 관련된 종목들이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 갤럭시 S5는요, 이 애플의 아이폰 6가 나오기 전까지 좀 강력한 랠리를 보일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아이폰이 한 6월달 정도 지금 출시 예정으로 지금 그 계획 잡혀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이 전반적으로 기대감만 가지고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신제품 효과 같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나 부품주들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지금 삼성전기는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지금 가장 낮은 단계, 초록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간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밸류 상태에서 떨어졌다면, 지금은 어떠냐면, 이 밴드 자체가 우상향으로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 가격이라면, 정말, 땡큐 하고 살만한 가격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전기가 왜 선택이 되었는지 여러분들 상세하게 좀 들으셨죠? 자, 그리고요, 두 분한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갤럭시 S5, 우리가 새로운 기능이 탑재되는 내용을 보면
또다시 이게 고가 마케팅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 가을부터 올해 겨울이 지나가고 지금 겨울이 지속되고 있는 새해 청마년 부분을 보면 내년에는 이제 고가 마케팅이 아닌 중저가에서 싸움으로 시장의 점유율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고가 내용 관련된 S5는 했다라면요. 중저가 가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부품주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이열 멘트. 글쎄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제가 이제 뭐 갤럭시 S5 전반적인 수혜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중저가 흐름에서는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올해 그 관건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제 고가 사양의 휴대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저가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거는 조금 더 제가 그 휴대 부품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 고가에도 납품을 하지만 중저가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나오는 컨센서스들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가 쪽의 마케팅뿐만 아니라 지금 멘토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저가 제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오히려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올해 매출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로 좀 같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사양이나 또 중저가 사양이 모두 채용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파트론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남은 멘토는 중저가 시장의 확대 기기들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삼성전기 그 안에 수혜 볼 수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갤럭시 S5를 얘기할 때 지금 최첨단 기능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원래 이제 홍채 인식까지도 생각을 했었다가 이 지문 인식으로 바꿨고요. 방수에다가 손떨림 보정 기능에 이제 약간 수전증 있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문 인식 기능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의 시장은요, 이러한 기능들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늘 말씀해드렸지만 앱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애플만 추종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삼바도 등장했죠. 삼성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결국은 뭐냐면 이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실어내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사실은 삼성전자 갤럭시 S5가 저는요, 왜 이렇게 예상보다 좀 일찍 출시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애플의 사실은 아이폰 6가 무서워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올해도 지금 아이폰, 즉 애플의 실적이 삼성전자 실적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저가 시장은요,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정말 물량댁이다. 그러니까 이익이 굉장히 박한 상태에서 박리담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이런 하이엔드 제품 없이 분명히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S5 같은 경우는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고사양으로 일단 아이폰을 좀 능가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분명히 간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물량대기입니다. 근데 이 물량대기는 이 부품주들이요, 좀 상황이 좀 달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너도 나도 전보다 가격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가격이었고 환율 같은 측면도 굉장히 좋은 환율 우호적인 상황이었지만 올해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물량대기로 간다는 것은 결국 생산량이 많아지면 고정비가 많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모든 기업이 다 같이 이익을 향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 쪽으로 좀 치우침이 나오면서 나머지는 또 붕괴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 부품업체들의 실적은요, 작년까지는 좀 괜찮았다, 전반적으로 괜찮았다고 본다면 올해는 저는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게 반이라면 나머지는 완전히 나가떨어지는 게 나타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과거 이제 우리 2000년 초반에 일반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요, 휴대폰 시장이 굉장히 이제 가속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타임에서는요, 그때부터는 휴대폰 부품업체들 마구마구 나가 떨어졌죠. 물론 이제 2008년 지나오면서 키코 사태도 있고 해서 나가 떨어진 기업도 많이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이익을 많이 낼 수 없는 성숙기로 들어갔을 때는요, 부품업체군들의 수익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부품업체들 중에서 분명히 극단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마구재배식 어떤 테마가 될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따라잡을 경우에는요, 큰 위험도 분명히
당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꼭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극과 극이다. 즉, 투자를 잘했을 경우에는 갤럭시, 스마트폰 부품주에서는 굉장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투자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올해보다, 작년보다 훨씬 더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주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중소형주 쪽 가능성 부분과 함께 중저가 브랜드에서 강점, 부품주 얘기 좀 들어봤는데요. 자, 두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많죠. 우리나라 하면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IT 부품주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만의 노하우, 나는 중소형주의 부품주는 이러이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좀 선별을 한다. 팁이 있으면 딱 하나만 좀 알려주시죠. 이월 멘토. 글쎄요. 저는 뭐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저평가된 쪽에 종목에 대해서 역시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저평가된, 그러니까 최근에 뭐 파트론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만 저평가된 기업들이 이렇게 모멘텀이나 어떤 재료들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도 이제 뭐 그 외에도 또 부품주 말씀하셨는데 플렉스컴이라든지 뭐 인터플렉스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한번 보시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일단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신다라면 뭐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여러분들 결국은 가치 판단에서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를 한번 체크해 보자. 실적과 대비해서 재무제표 좀 사항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나무르 멘토는 어떤 노하우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이을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요, 성공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첫 번째는 예측을 잘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대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쪽 라인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서 앞으로의 전망을 잘해서 맞춘다. 전망이라는 건 굉장히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맞췄다. 수익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근데 전망이 틀리면 그건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요. 현재 가치에 비해서 얼마만큼 주가가 썩 떨어져 있느냐, 더 저평가되어 있냐를 골라내는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은 게 코스닥 시장이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으로 굉장히 좀 휩싸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가치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드리자면은요. 이런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볼 때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면 매출액 증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작은 기업들은 이익의 성장이 굉장히, 이익의 증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고 평가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퍼 가지고 뭐 30이면 고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절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들 같은 분석가들, 조사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면 현금 흐름과 그리고 대부분의 매출액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이 어떤 상황, 꼬리를 트는 모습.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이 서울반도체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 빨간색 막대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뭐 이익은 나중에 안 보셔도 되고요. 매출액이 떨어지는 동안에 이익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매출액 정체 이후에 매출액이 증가되는 부분 있죠.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관련 부품주들 중에서 현재까지 어떤 매출액이 탁 돌아서 점핑이 나오는 종목들은 그때 가서 잡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네, 그래요. 두 분의 노하우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S5 출시 임박은 했다고 그러지만 교체는 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알짜 수혜주 있나 분명히 오늘 들썩거렸습니다. 두 분 모두 다 가능성은 있다 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휴대폰 부품주 오랜만에 기지개를 폈다. 나는 그 속에서 탑픽 종목으로 파트론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나무르 멘토는요, 모든 열쇠는 삼성전자 실적에 달려 있다. 그 속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계열이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죠. 무선 충전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삼성전기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알짜 수혜주 찾는다라면요, 3분기 실적 양호했던 것들, 4분기 지속성, 이쪽 종목으로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 갑자기 양봉 뜬 거 말고요, 조금 양봉 이후에 추가 반등 나왔던 종목군들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 두 분이,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입니다. 내일장 승천주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내일장 승천주로 이효열 멘토 파트론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탑픽 종목 부분과 함께 신바다에서 언급을 좀 들었는데요. 좀 더 부가 설명을 좀 듣고요. 상세하게 매매하는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은 지금 일단 매출 구성을 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파트론은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안테나 또 센서류 이쪽 매출이 뭐 전체 매출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들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아이솔레이터라든가 RF 모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합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카메라 모듈과 안테나 매출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제품들 사진이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인 게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그림만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에 보면 보이시는 그 카메라 그 부분입니다. 모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역시 제가 그 주로 강점이라고 좀 뽑아줄 수 있는 건 역시 재무제표상에서 보시면 지금의 그 어쨌든 지금 뭐 시가총액 한 7천억 원대 정도 되는데요. 자산에 비해서 물론 뭐 그렇게 그 낮은 부분은 아닙니다만 실적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뭐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동안에 있던 여러 가지 그 휴대폰 그 산업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많이 빠지지 않나라고 저는 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충분히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그 말씀드리면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파트론 주가가 주봉상으로 좀 보시면 주봉상으로 보시면 2013년 작년이 됐죠. 26,000원 선까지 사실 그 진출했던 주가입니다. 지금 한 15,000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하락은 그동안의 악재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S5에 대한 그 언급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출시 효과가 좀 나온다라면 상반기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수급적인 면에서 본다라면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주가를 받치고 있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매수 추천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가격적인 대응 전략은 지금 주가가 바닥에선 좀 올라왔습니다만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14,500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최근에 좀 고점 역할을 하고 있죠. 좀 저항선이 될 것 같은데 18,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무려 저점으로 비교하면 50% 정도 되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남은 멘토는 파트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좀 내용도 좋고 이익 굉장히 잘 내는 기업이네요. 다만 이제 이번에 주가가 좀 떨어졌던 이유를 한번 보니까요. 매출액에 좀 정체가 있었고요. 그 속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순간 떨어졌다.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다고 이제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이 아니고 이익을 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기관 컨센서스를 한번 보니까요. 지금 컨센서스 쪽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은 계속 300억대 올 6월달까지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 측면에서 한 279억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제 깜짝만한 놀랄만한 100억 일어나면 곤란하고요. 만약에 250억대만 넘어가더라도 다시금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산적 측면에서는 PBR이 3대니까 결코 낮은 가격은 아니지만은요, 이 이익 측면에 이제 단기 순이익, 즉, 주당 순이익이 붙어 나가는 속도를 보면은요,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면은 틀림이 없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이번 4분기 실적은요, 꼭 한번 확인하고 더 매수량을 늘릴 건지 아니면 줄일 건지는 판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3분기 실적과 요번에 지금 4분기 실적 예상 가이던스는 어떤가요, 이열멘토? 지금 잠시만요. 네. 네.
가이던스 상으로는 지금 FM 가이드 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3분기 이미 나왔고요. 지금 4분기 실적은 지금 영업이익이 한 31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역시 2012년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사실 이 정도 실적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주봉상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26,000원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바닥에 바닥을 다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쉽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빠질 염려라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만한 요소가 더 많이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나오는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돼 있고요. 오히려 이제 갤럭시 S5라든가 호재에 더 민감할 수 있는 앞으로의 주가 행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반등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특히나 수급, 바닥을 만들어낸 것이 기관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파트론 상당히 매력 있는 위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고지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병군 멘토 그리고 정재훈 전문가가 2014년도 승부주라는 슬로건과 함께 1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의도역 4번 출구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공개 무료 강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예병군 멘토와 함께 멘토링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겠고요. 현장 접수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수익률 1위 그리고 베스트에 빛나는 예병군 멘토와 함께 강연을 잘 하시겠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월 멘토, 나무로 멘토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